안녕하세요. 일반고등학교 군법 박쌤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상명대 수시 입시 결과를 같이 살펴보고요. 작년에 제가 추천했었던 학과들이 어떻게 입결이 나왔는지, 그리고 올해는 입결이 상승할 것 같은 상명대의 어떤 특징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와 학종 전형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말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아이고 어저께 아들하고 초등학교 6학년 아들하고 농구 슈팅 수업 시합을 했다가 진 여파로 굉장히 지금 현재 피곤하네요. 정신적인 피곤함을 안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명대를 같이 볼 건데 좀 상명대가 작년에 좀 재밌었죠? 예,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일단 상명대 올해 큰 변화점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상명대는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됩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2합 7이라는 수능 최저를 계속 고수해 왔던 학교인데요. 상명대는 이제 수능 최저가 폐지됨에 따라 교과의 입결을 이제 예전 입결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변동이 될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뒤에 조금 더 한 번 더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상명대의 어떤 모집 특징이라고 하면, 상명대는요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하는 광명상가잖아요. 광명상가, 광명상가 익숙하시죠, 어머님들 또는 학생들도. 광운대, 우리가 이제 상명대를 어떻게 얘기하나요? 명지대, 상명대. 그리고 요새 이 가가 좀 설왕설래합니다.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원래는 가톨릭대인데 요새는 이거를 이제 가천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천대 위상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 중에서 이제 어쨌든 이 상명대를 우리가 이제 다른 대학 비슷한 이 대학 라인에서 다른 대학하고 상명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상명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른 대학과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을 놓고 봤을 때 교과 전형이 큰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광운대, 명지대, 가톨릭대랑 비교해 봤을 때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그 인원이 더 많은데 상명대만 유독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비중이 더 큰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뽑는 일반 전형들 기준으로 놓고 얘기했을 때 일반적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기준으로 봤을 때요. 특별 전형 말고. 자,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이 부분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을 봐야 그 속에서 움직이는 세밀함을 가지고 이제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광운대 이제 한번 보실게요.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방식이라 그냥 익숙하니까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운대를 보시면 광운대는요 교과 이제 지역균형 전형으로 뽑는 걸 보면 교과로는 203명을 뽑고요. 이게 시행계획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569명을 뽑습니다. 광운대의 학종은요 찬빛 인재, 광운 찬빛 인재, 광운 찬빛 인재 그 서류 전형하고 면접 전형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 잘못 적어놨네. 서류와 면접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 학종이에요. 이게 569명이니까 두 배보다 많죠. 거의 세 배 좀 안 되는 인원이잖아요.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그러니까 교과대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이렇고, 명지대를 보시면요. 명지대는 교과 뽑는 전형이 이제 순수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291명이고요. 교과 면접 전형이 249명인데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여기는 명지 이제 서류 전형으로도 뽑고 면접 전형으로도 뽑고 두 개로 나눠 뽑는데 여기 있는 인원이 742명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면접이 없는 교과 전형하고만 비교해 보면 정말 그 세 배 진짜 안 되는 인원, 두 배는 훨씬 훌쩍 넘고 세 배 좀 안 되는 인원. 그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다. 가톨릭 대 한번 볼게요. 가톨릭 대는요 교과 인원이 282명, 지역균형 전형이 282명이고요. 여기가 이제 잠재 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하고 면접 전형 인원을 합쳐보면 482명이 됩니다. 그래도 두 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282명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죠.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이.
그런데 상명대는 어떻게 되냐면 교과 전형이 349명이고요. 일단 교과 전형만 보면 광운대, 명지대, 가톨릭대에 비교했을 때 교과 전형의 인원이 더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인원이 상명인재 전형이 155명밖에 안 됩니다. 비교해 보실까요? 광운대 몇 명이었나요? 569명. 명지대 742명. 가톨릭대 482명. 그런데 상명대는 15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이것만 보고 여기 가자라고 얘기하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 자체가 굉장히 좀 풀이 적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되고, 상명대 교권 올해 또 수능 최저가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좀 같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상명대 학종은요, 광명상가 라인에서 유일하게 면접이 아예 없는 대학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보실까요? 광운대 면접 있죠. 광운 참빛 인재 그 면접 전형이 있잖아요. 면접 전형이 있고요. 명지대 역시 명지인재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가톨릭대도 이번에 다시 면접 전형을 만들었죠. 근데 가톨릭대는 이제 있다가 없다가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상명대는 계속 상명인재 전형 자체가 면접 없이 계속 가고 있어요. 상명인재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 전형 뽑는 전형 평가 요소가 어떻게 되냐면요, 학업 역량이 35%, 진로 역량이 45%, 공동체 역량이 20%, 이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요 뽑는 비중이 어디랑 동일하냐면요, 상명인재로 적어놓을까요? 상명인재. 이 뽑는 비중이 광명상가 라인 중에서 가톨릭대하고 평가 비율이 동일합니다. 가톨릭대 평가 비율이 동일한데, 작년에 그 서류 전형, 가톨릭대 서류 전형하고 비율이 동일한데, 물론 올해 모집 요강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뭐 큰 변화 없다면 동일하겠죠. 어쨌든 그런데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요, 상명대 그 상명인재 전형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똑같이 뽑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 바보입니다. 기본 점수를 얼마나 주는지도 모르고, 조금 더 그 속에 있는 세부적인 거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별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교과보다 많이 뽑는 이 482명을 뽑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 임하는 자세와 155명을 뽑는데 임하는 자세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저는 저 자신에게 굉장히 자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못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엄격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나 제가 평가를 해도요, 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것들을 여러 개 찾아보고 분석해보고 비교해 본 다음에 저의 선택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제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항상 공부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거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명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자기의 경험상 진로 역량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자기 학생이 이렇게 해서 붙었고 이런 학생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저도 되게 경계하는 부분인데, 제 학생이 한 명이 붙었다고 해서 그걸 그 대학이 그렇다라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는 얘기가 다르죠. 정량 평가니까. 근데 정성 평가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매번 모이는 모집단이 매년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어떤 결과를 나왔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맹신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상명인재는 진로 역량 당연히 중요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근데 과연 똑같은 가톨릭대와 똑같다고 제가 왜 굳이 이걸 적어놨냐면, 이 가톨릭대와 동일한 평가 비율을 갖고 있지만
이 진로 역량에 대한 중요도만큼은요 가톨릭대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교과의 영향력을 베이스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입시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입결을 보시죠. 2025 학년도 입결을 한번 보시면 볼게요. 기회균형이고 논술이고 왜 안 나오니? 맨 위에 있었나? 지나갔나? 고교 추천 여기 있네요. 상명인재. 이거를 보시면 요번에 이제 최저 점수 오픈을 했거든요. 상명대에서 여기가 최저점인데 최저점을 한번 보실게요. 평균점을 한번 보실게요. 최저점 대비 평균점이요.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3점대를 크게 벗어나진 않죠. 물론 이렇게 나오는 대학도 있습니다. 학과도 있습니다. 어딜까 그랬냐면 좀 더 내려볼게요. 보시면 4점대가 나왔던 글로벌 경영이나 국어교육 같은 데는 낮은 점수로 붙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이들이 특목고일 수도 있고 일반고일 수도 있겠지만 여부를 떠나서 교육학과도 그랬고요. 교육학과는 있었지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보시면 거의 모든 학과가 3점대에서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야 뭐 무용이야 예외를 쳐야겠죠. 미술 이런 데야. 이런 예체능 쪽을 제외한다면 거의가 보시면 입결이 보여주잖아요. 이게 평균이고 여기가 최저점인데 최저하고 평균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보실 수 있죠. 뭐를 의미할까요? 자, 이거를 해석할 때는요. 같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명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평가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상명대 학종의 인원 비율은요. 15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도 어쨌든 많은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해보면 그 중에서는 그래도 내신 좋은 학생들 중에서 조금 더 진로 역량이 좋은 아이들을 뽑겠구나라는 분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추론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모르겠다. 자, 그러면 제가 같은 평가 비율을 갖고 있는 가톨릭대를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가톨릭대는 아직 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 아니고요. 이거는 작년 입시 결과는 가톨릭대 설명회에 나온 겁니다. 분포도예요. 아까 상명대는 3점대에서 다 마무리되는 거 보셨죠? 이게 가톨릭대입니다. 가톨릭대는 보시면 여기가 3점대고요. 여기부터가 4등급대입니다. 여기가 5점대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이 청록색 파란색 가까운 게 있죠? 이게 최종 등록자 합격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4등급대와 다시 볼까요? 여기가 4등급대에도 그리고 5등급대에도 꽤 많은 합격자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4점대 넘어간 학생들이 꽤 많이 합격을 했죠. 이게 전부 특목고는 아니겠죠. 물론 여기 있는 어문계열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어문계열 4점대에서도 특목고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4점대는요. 5점대는 얘기가 다르겠죠. 어쨌든 4등급 때서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 5등급 때서도 붙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근데 상명대는 요 3점대 라인에서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종종 했던 얘기가 있어요. 가톨릭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무슨 얘기냐면 가톨릭대는 진로 역량을 정말 찐으로 보는 그 대학 라인에서 가장 찐하게 보는 대학이다. 이런 얘기를 예전 영상에서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상명대는 얘기가 다르죠. 이 입시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입시 결과가.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는요. 내가 진로 역량만으로 서류만으로 역전해야지 하고 덤비시면 안 돼요. 여기는 기본적인 내신을 바탕으로 해서 덤벼야 되는 대학입니다.
내신 플러스 알파 진로 역량. 당연히 진로는 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특징과 잘 맞긴 해야겠지만 내신을 아예 제껴놓고 역전해야지는 아닌 거예요. 그 3점대 라인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대학인 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이 입결을 분석하기에는 그냥 다 3점대에서 붙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뭐 3점 한 중반에서 최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분포도 보고 하는 걸 학생부 종합전형은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냥 평균점 보고 지원 라인을 생각을 해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상명대 학종은 내가 서류 역량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평가하는 요소는 그러니까 비율은 이렇지만 평가 요소 들어가서 뭐 학업 역량은 뭐 보고 진로 역량은 어떤 걸로 구성됐고 이런 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대학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드디어 상명대 교과입니다. 상명대는 교과로 뽑는 인원이 더 많죠. 교과가 더 많고 보시면 작년에는 상명대 그러니까 작년에 교과가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교과가 많이 펑크가 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교과의 지원자가 늘어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고교 추천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고교 추천 놓고 볼까요? 재작년에는 경쟁률 자체가 헷갈릴까봐 경쟁률 자체가 이렇게 3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3등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재작년하고 작년은 어떻게 달라냐면 3점대, 4점대, 5점대 경쟁률이 3대 1에서 8대 1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럼 작년은 어떻게 됐느냐? 작년에는 경쟁률이 3대 1 때는 아예 안 보였고요. 4대 1부터 시작해서 12대 1까지 경쟁률은 많이 올랐죠. 예.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 경쟁률 대비 내신 입결은 오히려 좀 내려갔습니다. 경쟁률은 올랐는데 입결은 좀 내려갔어요.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특이한데 자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제 뭐 합격한 사람 상명대 교과로 붙은 사람 뭐 소개하는 영상도 제가 올리긴 했었는데 교과 전형 이게 입결을 보시면 교과 전형이 특이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저랑 상담할 때 제가 이제 추천했었던 학과가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3-4개 정도 있었을 때 우선 우주상향 얘기했었던 문헌정보 그리고 한일문화 컨텐츠도 제가 이거 작년에 추천했었던 거고요. 요거 2개 하고 그다음에 경제금융 요 정도에서 한번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범대가 교육 쪽이 유명하거든요. 사범대가. 그래서 제가 근데 사범대는 항상 요 4개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은 이과니까 빼놓고 문과에서 보면 요 3개 학과를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데 요 3개 학과의 순위가 막 엎치락뒤치락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는데 작년에 제가 추천했었던 데가 교육학과였어요. 교육학과. 실제 합격했던 케이스 제가 올렸죠. 이렇게 올렸는데 그 중에서 경제금융은 펑크 나진 않았고 그냥 원래 나오던 대로 나왔고 요 3개는 그래도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70% 컷 놓고 보시면 그 재작년에 교육학과 전체 1등이었죠. 2.3등급이었단 말이에요. 70% 컷이. 세죠. 2.32 교육학과. 인문계열만 먼저 볼게요. 제가 작년에 교육학과 추천했던 학생 합격했다고 그 연락했던 학생의 내신이 이건 제가 영상으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다. 상명대는 다른 대학 다르게 교과 전형이요. 전교과 반영합니다. 전교과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영수사 국영수과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내 내신이 되게 빡세요. 다 반영하니까 잘 본 것만 넣을 수가 없어요. 상명대는 요거 얘기하고 얘기 안 할 뻔했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3등급 학생이 사범대 가고 싶다고 얘기했던 학생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자세한 스토리는
제가 합격한 학생들 소개하는 영상 중에 상명대 교육학과 올린 학생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자세히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놨어요. 어쨌든 그 학생이 상명대 정교과식으로 3.03입니다. 3.03이고 진로 3과목 하면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죠? 약간. 근데 어쨌든 전체 내신 3.03 등급이었고 이 학생이 그래서 그때 제가 학종 들어가지 말고 교과 들어가자 그랬어요. 왜냐면 이 학생 서류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평범한 일반고. 작년 상담했던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찾아 상담할 때 사범대 얘기할 때 상명대에서 제가 교육학과를 추천했습니다. 학종 말고. 학종 가면 떨어질 것 같았어 얘는. 예. 이 3등급이 교육학과 교과로도 부족하지만 학종에서는 원래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얘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서류가.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 끊임없는 검증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심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입시 상담할 때요. 입시 프로그램을 같이 씁니다. 컨설턴트들이 쓰는 걸 같이 놓고 계속 비교해요. 제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래서 보편적인 건 프로그램 얘기를 듣는데 상향 지원은 제 멋대로 합니다. 왜냐면 남들 생각하는 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입시 프로그램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학생이 상명대 교육학과를 빨간색으로 안 보이네. 상명대 여기 교육학과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됐냐고 상명대 교육학과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불합격할 거고 합격 가능성은 10% 이하다. 이건 뭐다? 탈락이다. 이거 너 넣으면 우주상향이야. 우주상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돌릴 거예요. 수시 프로그램 나중에. 그 각자가 뭐 진학사나 UA나 메가스터디나 많이 있잖아요. 뭐 내신닷컴에서 돌리시는 분들 무료니까 많이 돌리죠. 내신닷컴 특히. 어쨌든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도요. 얘는 불합격이라고 나오는 교과 전형 기준으로는 불합격이었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내신 입결이 2.3등급이었는데 70% 컷이. 전체 내신 3등급이 여기 어떻게 덤벼요. 근데 어떻게 됐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올해 영상을 올렸을 때는 입결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입결이 나왔죠. 여기 들어갔거든요. 교육학과 여기 보시면 최저점이 몇인가요? 3.17이죠. 붙었어요. 3.17. 물론 다 떨어졌습니다만 세 개가 다 입결이 다 사범 계열의 입결이 다 내려가긴 했는데 그 중에서 교육학과 제일 낮았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재밌는 건 경쟁률 보시면요. 교육학과가요. 8.13대 1로 되게 셌어요. 경쟁률은. 경영이 12대 1로 제일 높았고 경영은 제일 높았던 것 중에서도 4순위였습니다. 꽤 높았죠. 여기 막 4대 1, 5대 1 뭐 수두룩한데 4대 1, 5대 1 막 7대 1 이렇게 넘었는데 교육은 8.13대 1이었어요. 근데 붙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펑크난 거죠. 교육학과는 2.3등급에서 70% 컷이 평균도 2.78, 문 닫은 건 3.17. 예, 펑크났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합격한 학생은 보여드렸고 그래서 또 한 명만 더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제가 추천했었던데 여기 한일문화 컨텐츠 이 학생 한번 볼게요. 이거 상명대 교육학과 붙은 애고 일단 합격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몰라요. 그래서 상담받고 저한테 합격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자, 이 학생은 전체 내신이 3.2등급이었던 학생이에요. 3.2등급으로 있고 이 학생이 정시도 준비한다 그래서 이 학생은 나중에 학생부 종합종 서류가 안 좋았거든요. 제가 학종으로 넣으면 다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학생인데 얘가 숭실대하고 국민대도 학종으로 넣었더라고요. 근데 다 떨어졌다고 다 불합격했고 학종 안 된다 그랬거든요. 학생한테 어렵지만 근데 얘는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어서 학종을 면접 있는 학종 전형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시를 잘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상명대는 교과로 들어갔어요. 제가 교과로 들어가자 얘기했거든요. 어차피 상명대는 그 상명 인재 전형 자체는 어차피 면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과나 학종 뭐뭘 들어가도 면접이 어차피 없으니까. 근데 합격 확률은 오히려 교과가 높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학생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상명대 프로그램은 한일 문화 전공을 한일 문화를 이제 돌려보면요. 어떻게 나냐면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너 불합격할 거야. 합격 가능성은 10% 이하. 이거 뭐예요? 탈락이죠. 우주 상향이야. 이거 얘기하는 우주 상향. 이것만 보면 못 들어가겠죠. 왜냐면 어쨌든 한일 문화 컨텐츠가 70% 컷이 2.7인데 얘는 3점이니까 0.5등급 차이 나잖아요. 70% 컷하고도. 진로 평가 진로 과목 하면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예전 입결 놓고 비교해 봤을 때 3개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너 안 될 것 같아라고 얘기했던 건데 볼까요? 이 친구가 합격했다고 소식이 왔어요. 2차 추합인가에서 붙었던 것 같은데 한일문화 컨텐츠 어딨니? 안 보이니? 아 여기 있네요. 3.2등급 문 닫고. 그러니까 문 닫은 것보다 조금 이 친구가 점수 조금 좋겠죠. 진로 과목 3과목 들어가면. 어쨌든 3.2로 여기가 했으니까 여기거든요. 한일문화 컨텐츠 전공이. 여기를 합격했습니다. 웃긴 건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를 학종으로 지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서류 평가 들어가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서류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상향할 정도는 아니다. 붙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일문화 컨텐츠 학종은 어떻게 됐냐면요. 학종이 내신이 더 셌어요. 3.05등급이었다고요. 이 친구. 여기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합격한 학생 중에 내신이 제일 안 좋은 학생이 이건 진로 빼고거든요. 진로 빼고 주요 과목 전교과 평균이 3.0. 학종은 그렇게 나와요. 입결이 보여주는 게 다릅니다. 3.05인데 이 친구가 3.2였잖아요. 이거를 0.15를 극복할 정도의 서류는 절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얘는 떨어질 것 같아요. 웬만하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졌을 거예요. 얘는. 근데 교과로 갔으니까 붙은 거죠. 교과로 갔으면 한문화 같은 교과 이게 교과가 더 낮잖아요. 평균도 낮고 최저도 낮고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한일문화 컨텐츠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도 결국 여기서 말한 이게 입시 프로그램이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우주 상향을 넣는 학과는요 입시 프로그램에서 다 불합격이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10% 이거를 뚫고 합격했다. 이렇게 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전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추천했었던 문헌정보도 죄송합니다. 문헌정보도 제가 추천을 했었던 학과인데 이거는 합격 소식을 전해온 학생이 없어요. 안 넣나 봐. 왜냐하면 안 넣을만도 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명 추천해도 1명, 2명밖에 안 넣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문헌정보가 어떻게 됐나요? 문헌정보가 2023년도엔 70컷이 2.6이란 말이에요. 2.6. 엄청 세잖아요. 근데 우주상향을 문헌정보 추천하면 넣고 싶지 않죠. 이거 미쳤어. 여기를 왜 들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문헌정보 4.13이 붙었습니다. 최저. 4등급이 뚫렸어요. 제일 낮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명 추천했거든요. 문헌정보학.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작년에 추천했던 것 같은데 하고 찾아봤어요. 제가 그 보고서가 있을 거잖아요. 했던 거 보니까 문헌정보 추천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상명돼서 요거 하나만 추천했어요. 제가 문헌정보 넌 우주 상향해야 되니까 이거 들어가라 이렇게. 근데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합격 연락이 안 오는 거보다. 물론 붙었는데 그냥 연락 안 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최저를 못 맞췄을 수도 있겠죠. 좀 아쉽네. 이거 뚫었으면 이런 거 합격했으면 좀 자랑 좀 해주지. 자, 다만 아쉬운 거는 경제금융은 안 뚫렸어요. 그냥 작년과 재작년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금융이 70% 컷이 2.78이었는데 평균이 2.71 문 닫은 애 2.95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 3점대 경영은 어떻게 됐나? 경영? 그러니까 작년에 학생들이 몰렸을 때는 경영이겠죠. 왜냐하면 경영학부가 70% 거의 3.65로 사실상의 펑크니까 국가안보는 이건 이제 다른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뭐 교과만으로 가는 학과가 아니니까 국가안보는 3.65인데 경쟁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작년 경쟁률을 보시면 12대 1로 제일 높았죠. 경쟁률이 12대 1이었고 입시 결과는 어떻게 나냐면 경영학부 이거거든요. 경영학부는 최저가 2.88이 나왔습니다. 2.88 많이 올라 3.65에서 2.88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고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작년에 문헌정보 추천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여러분 문헌정보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보고 문헌정보가 이거 왜 펑크 났을 것 같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Why? 이거 왜 추천했을까? 박사님이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자유전공 생기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겼거든요. 근데 문헌정보는 이게 8명 뽑는 거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들어가기 싫은 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점수 되는 애들은 2.6 맞고 굳이 여기를 왜 들어가? 라는 심리를 만드는 여러 가지 타이밍이었어요. 8명이 4명으로 줄면서 학과 순위도 높고 그러면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학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대신 이런 거는 복불복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많이 못 넣습니다. 원서를 한두 장 들어가 보는 거예요. 붙을 때가 있다면 이런 거 어쩌면 되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는 학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작년에 문헌정보는. 그래서 펑크가 났죠. 문헌정보 보실까요? 경쟁률이 어땠나요? 5대 1. 국어교육과가 제일 낮았고요. 두 번째가 문헌정보였어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4명 뽑았단 말이에요. 4, 5, 20이니까 20명 지원한 거예요. 20명. 근데 이게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두세 명 정도 맞췄다고 쳐볼까요? 인원을. 추합 돌겠죠? 추합 이런 거 발표 안 했나? 추가 합격 없네요. 그럼 계산해 보면 재밌는데 어쩔 수 없네요.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제금융이 좀 더 뚫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 그건 그렇고 이과는 제가 작년에 추천했던 데가 식품 영양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식품 영양, 전기공학 이런 거 좀 있었는데 일전이 이제 식품 영양 추천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지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던 데가 화학에너지였어요. 화학에너지. 이거 너무 낮은데 이렇게 몰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예.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 이 경쟁률은 어떻게 됐나? 자연계열 4대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 전기하고 식품이 보시면 경쟁률도 제일 낮게 나왔죠. 이거 제일 낮게 나왔고 수학교육과 사범대에서 그 상명된 사범대가 유명하다 그랬는데 문과에 3개, 이과에 하나 있잖아요. 수학교육과. 근데 이제 수학교육과는 높았죠 경쟁률이. 예, 왜냐면 작년 입결이 높았거든. 높았네요. 2.52. 근데 이제 저 문과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었던. 섞어서 볼까요? 얘기가 흐름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는데. 예. 국어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이렇게 있었는데 이과 이거 하나 있잖아요. 사범대. 그러니까 어쨌든 경쟁률이 많이 왔고 컴퓨터과학 많이 몰렸고 어쨌든 전기하고 식품은 경쟁률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됐죠. 이거 두 개. 이거 보시면 어딨지? 요새 눈이 침침해지나? 이렇게 안 보여. 식품 영양 3.56까지 열렸네. 최저점이 3.56이 붙었죠? 네, 많이 뚫렸습니다. 뚫렸고 전기는 3.77까지만 빠졌네요. 그렇죠, 많이 빠졌죠. 3.77까지. 예, 전기 많이 빠졌어요. 평균 자체가 2.95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 많이 내려왔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우리가 화학 에너지가 2.70% 컷이 2.7이고 전기가 2.69고 식품명이 2.65였단 말이에요. 요 구간에서 이제 봤던 건데 2.65였던 식품 영양은 3.56까지 한 등급이 떨어졌네. 그렇죠? 전기 2.69였는데 전기 한 등급 가까이 떨어졌죠. 이것도 한 등급 가까이 떨어졌죠. 전기공학 3.77까지. 제가 화학에너지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화학에너지 2.65 많이 오히려 올랐죠. 막 내려가는 추세 속에서도 전기가 제일 낮았겠다. 3.77로.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낮았다는 학과 항상 전통의 꼴찌에서 노는 학과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꼴찌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매년 하위권을 차지하는 학과가 상명대 교과에서는 이과에서는 요거거든요. 휴먼하고 핀테크 요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매번 하위권에서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이나 이런 건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제일 낮은데 핀테크 어떻게 됐냐? 핀테크 3.03, 3점 초반 간신히 3점대 합격했네요. 그렇죠? 컴과도 간신히 3점대 합격했고 휴먼은 2.99로 올랐습니다. 이게 휴먼이 2.99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비교해 보면 이건 70% 컷이니까 이 세 개의 학과는 전부 다 올랐다. 위로 올랐다. 그래서 작년에 교과로 이과에서 상향하려면 이 밑에 학과보다는 위에서 봐야 되는 게 맞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교과에서는. 이렇게 됐고 올해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최저가 폐지돼요. 최저가 폐지되고 그러면 최저 폐지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광명상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뭐 가톨릭이 됐든 가천이 됐든 가톨릭이라 할게요. 가톨릭이 됐던 가천대가 됐든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개 대학이 교과 수능 최저가 없고요. 이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명이 이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최저 없는 대학대. 여기다 따라할까요? 최저 없는 대학이 광운대, 명지대. 그리고 최저 있는 대학이 상명대하고 가톨릭대. 2합7. 이런 식으로 나눠졌었단 말이죠. 원래는. 근데 이 상명대가 이제는 여기로 왔다. 이 구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입시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죠. 상명대 입결이 일단 올라갈 가능성은 높겠죠. 일단은 작년 입결을 그대로 보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 기준을 광운대 정도 놓고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는 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라인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은 요 정도 힌트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이제 뭐 수시 상담 제가 오픈해 놨으니까 그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관련된 상담 입시철에 진행을 가능하겠죠. 그렇게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아들한테 농구를 져가지고 무슨 초육이 키가 벌써 172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커 제 아들이? 네,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일반고대학교 군법학생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항상 심리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